이렇게 귀한 되어 있는 자리에 저를 또 일타, 좋게 생각하기 일타로 일타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가? 이거는 제가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저는 김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태리에서 일하는 2005년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전에는 지금의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 다음에서 이제 검색팀을 맡고 있었고요. 인텔에서 제가 주로 맡고 있었던 일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 인텔이라고 하면 이제 CPU 회사로 이제 대략 다 알고 계시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로도 지금 올해 날짜를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탑5에 드는 소프트웨어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굉장히 소프트웨어 인력 많은 그런 회사고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서에 있었고, 계속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에 대한 혹은 개발 인력들, 학생들한테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2018년, 2017년에 이제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그 100개에 있는 대학의 인텔의 AI 커리큘럼을 이제 퍼뜨리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인텔 내에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에 있는 대학 탑5에 인텔 커리큘럼을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홍대, 카이스트나 어쨌던 것 같아요.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 들어가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전공생은 전공생이고 향후의 미래 조만간 백수를 하다 보니까 멀지 않은 시기에 초중고에도 굉장히 이제 AI들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게 트렌드 넘버 1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트렌드 넘버 2는 전공생 말고도 비전공생들도 다 AI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조만간에 금방 올 것 같다라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비전공, BIT, 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지 않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단순히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준비를 이제 계속 한 5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 다양한 대학에서 비전공학과의 인터넷 커리큘럼을 갖다 펴시고 어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가져다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많이 됐습니다.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생성 AI 때문에 이 트렌드가 너무나 빠르게 저희 곁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인공지능이 이 직업들과 어떤 관련이 있고 비전공, 그 IT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제가 전문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어떻게 이거를 분야에서 활용하실 건가 혹은 학생을 많이 가르치고 있거나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AI를 아마 많이 들고 배우셨을 거라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한번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쿠팡에 있는 물류센터예요. 쿠팡의 물류센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AI가 많이 쓰이고 이러는 건 아마 예상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작업자가 이 위치에만 있으면 로봇이 물건이 진열된 선반을 들고 작업대까지 옮겨줍니다. 어느 칸에 있는 물건인지 블루라이트로 위치까지 알려주니까 쏙 꺼내기만 하면 되죠.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이제 포장 작업대로 이동합니다. 작업자가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포장백이 나오니까 작업자는 이렇게 물건을 넣기만 하면 한 5초 만에 작업이 끝납니다. 포장된 상품들은 배송 지역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작업자가 분류 로봇에 상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운송장에 적힌 주소를 스캔한 후 수백 대의 분류 로봇들이 단 몇 초 만에 배송 지역별로 분류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단 몇 분 만에 준비 완료. 이제 고객과 가까운 지역의 배송센터로 옮겨집니다.
여기는 쿠팡 배송센터. 센터 안 거대한 자동 분류 시스템이 보이네요.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물품을 분류해 오래 걸렸지만 자동 분류 시스템 덕분에 배송 직원이 출근하기 전 이미 모든 물량이 분류돼 있죠. 쿠팡 친구들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동네별로 이 쿠팡 배송 차량 자체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팀센터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뒤에 있는 물건 다시 꺼내느라고 뭐 고생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쌓는 방법 그리고 이 배송 기사님이 가는 루트 같은 것도 AI로 다 최적화시켜서 다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것 때문만에 쿠팡의 AI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은 거죠. 이게 돈을 세이브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세이브는 해줄 거예요. 근데 쿠팡이 이제 그거 혹시 아세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하고 주로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와서 제가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받는 급여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유명한 게임 회사의 팀장님이라고 하면 그 회사는 조사의 매출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팀장이. 그래서 정규 회사에 많이 벌어주는데 개발자를 아직도 크게 대접을 받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 연봉 2억 이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게임 회사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간다. 카카오 직원 전체 연봉 평균이 뭐 1억 4천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신문에 나와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연봉이 뻥 하고 튀는 거를 촉발한 회사가 쿠팡하고 컬리였어요. 예. 왜 그러느냐? 쿠팡하고 컬리가 AI 엔지니어를 싹 다 데려가는데 거기다 개발 엔지니어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쿠팡 컬리 배달 야간에도 시키고 그러세요? 저는 자주 쓰는데 해보면은 밤에 한 11시 전까지 주문을 하면 혹은 12시 전까지 주문을 하면 새벽에 오더라고요. 심할 때는 가보면 한 2시에도 와 있어요. 근데 반찬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1시에 주문했는데 2, 3시에 와 있다? 그 물건은 이미 반찬은 다 준비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근처 물류센터에 이미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찬이 단일 종류로. 10억 원어치의 반찬을, 그날 저녁에 뭐 100억 원어치 만들었다고 치죠. 100억 원어치의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날 50억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은 50억 원어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그렇다라고 하면. 혹은 100억 원어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날 주문이 200억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자라기 때문에 100억 원어치를 못 파는 기회비용에 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물량이 그 시기에 그 장소 그 근처에 얼마만큼 판매될 것이다 라는 거를 품목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이 쿠팡이 사는 매출과 수익이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아마 10% 2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반찬 같은 걸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트렌드를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오늘 만약에 딱 했는데 반이나 안 팔렸어. 내일 그럼 반 자르고 주문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아니에요. 일요일 날 틀리고 월요일 날 틀리고 화요일 날 틀리고 주문하는 물량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난주 거 모니터링해서 다음 주에 요새 사람들 입맛이요. 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달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 달라요. 근데 계절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면 그 계절 그 날짜에 같은 거냐? 아니죠. 내년이면 이미 트렌드가 다 바뀌어요, 입맛이. 그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측을 잘하는 게 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엔지니어들을 대량으로 다 데려간 거죠. 그게 이제 쿠팡의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은요. 음악 창작도 지금은 AI가 다 합니다. 예전에도 뭐 컴퓨터로 음악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많았는데 지금은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이 틱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만약에 수익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다. 요새 엄청 많잖아요. 백그라운드 뮤직을 비즈니스 계정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내고 써야 되고 무조건. 그냥 개인들이 쓰는 거야. 뭐 백그라운드 뮤직 막 갖다 쓰면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뮤직을 쓰려면은 어디서 돈을 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가 먹방을 하는데 백그라운드 뮤직을 BGM을 갖다가 하는데 하나 만들려면 몇백만 원 들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퀄리티가 엄청나요. 그냥 영화 음악 하나 정도는 하루에 수백 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브이로그거나 여행이거나 먹방이거나 뭐 요리거나 명상이거나 스포츠거나 다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대로. 나중에 이게 여기서 제가 시간상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 포자랩스 혹은 비오디오 이런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이제 프로듀서가 했을 만한 정도의 퀄리티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새 뷰티 앱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스노우 같은 데 보면은 인공지능 아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하면 좀 이쁘게, 남자는 좀 더 잘생기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새 틱톡이나 뭐 유튜브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실제 저렇게 생겼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앱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까 포자랩스라는 음악 회사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제가 포자랩스에 가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벤처 회사인데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AI라든지 이쪽 관련된 엔지니어가 절반이에요. 딱.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나머지 인원의 거의 절반이 다 음악 출신이에요. 작곡과 이런 실용음악과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산학과 출신들이 그 앱을 잘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이런 거 전산학과의 그 감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배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전공사인 사람들이 AI를 배워서 협업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응용 개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건데 벌써 오늘 신문에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AI 활성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겠다. 일상에 전부 다 쓰게 만들겠다. 라는 걸로 해서 AI 선도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 슬라이드입니다. 그 내일 보도자료 나가는 것 중에서 현재가 초거대 AI의 활용 본격화. 이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그 전하고 그 뒤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시기가 예전에는 여보세요? 네. 예전에는 AI가 기술 주도 시장이었어요. AI를 가져가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주도하는 인력들이 다 기술자였어요. 그들이 다 이끌고 나갔어요.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AI 활용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방향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AI 전공을 엄청나게 하고 싶었는데 뺑뺑이를 잘못 돌려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 때. 그때 AI 개발자가 우리나라의 석박사가 1년에 한 100명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충분해요. 양산돼서 나오는. AI에 관련된 개발자 혹은 전산학과 1년에 1000명이면 우리나라는 대략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AI 교육은 사실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좀 쉬운 AI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좀 쉽게 만들어요. 근데 어려워요. 이걸 AI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쉽게 만들어봐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필요한 건 AI 솔루션 빌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제가 지지난주에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왔었는데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본인들이 AI로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좀 배우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임상병리학에서 이런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돈이 되겠네. 아니면 내가 잡을 얻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본인이 경제학과, 경제에 관련된 회계에 관련된 일을 학과다. 혹은 그렇게 해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뭐 펀딩 회사 이런 데서 회사에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주가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배우면. AI 배운 사람이 주가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 잘 만들 수 있다? 못 만듭니다. 지금 이미 월가에서는 여러분 세대도 저랑 비슷한 세대인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제 시대에는 가장 대학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이런 거였어요. 거기 가면 남들 다 삼성 입사하면 4천만 원 정도 받을 때 얘만 혼자 1억 넘는 돈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돈을 줄 수밖에 없죠.
고객이 100억을 맡겼는데 150억, 200억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200억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보너스로 몇 억 주고 싶지 안 주고 싶겠어요. 그죠? 몇십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급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월가는 더 하겠죠. 근데 그 월가에 대표적인 뭐 월파고 이런 데서 그 트레이더, 진짜 그 숙련된 트레이더 뭐 600명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자르고 지금 2명 남았어요. 그 2명 남은 사람들도 AI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같이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지금 돼야 되는 건가? 그 응용인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AI 교육,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인도에 있는 어떤 농업에 관련된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회사는 이런 걸 합니다. 이 토마토가 딱 있으면 얼마나 최적으로 숙성이 되었는가를 판별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숙성이 됐다. 그러면 최고의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숫자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만약에 만드시면 여기 전산과 출신 혹시 계신가요? AI 학과나 전산과? 없으신 게 저는 좋습니다. 그래 얘기가 좋으니까. 그럼 여기 분들은 전공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AI를 요새 아마 몇 군데에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하려고 한다. 얼마 정도 배우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차근차근히 뭘 배워야 되지라는 게 아마 견적이 좀 나오실 거예요. 뭐 프로그램 랭귀지 배워야 되지. 뭐 이건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런 거 배워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이런 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응? 2년이요? 제 생각이 딱 저 생각입니다. 2년 정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배워서 옛날에 랭귀지 배우고 뭐 이미지 프로세싱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 관련된 거 배우고 하면은 2년은 좋게 걸려야 이거를 짤 수 있어요. 근데 좀 최근에 놀라웠던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비전공자 교육을 한 몇 달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비슷한 걸 했었어요. 바나나의 숙성도를 판별하는 AI 프로그램을 짠다. 2주 배우고서 짰습니다. 2주 안에 파이썬 교육이 이틀 있었어요. 짭니다. 왜 가능하냐? 요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아까보다 좀 더 어려워요. 숙성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안면 인식을 통한 출입 관제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제 전공이 이쪽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로 한 80% 인식하게 만든다 정확도로. 야, 스탠포드 대학 교수 가는 정도예요. 70%만 해도 스탠포드 교수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제가 챗 GPT한테 짜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출입 관리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능은 제가 좀 정리를 해주고 파이썬을 작성해 주세요. 코드가 쫙 나왔어요. 제가 해봤어요. 잘 돌아가요. 저 이거 짜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가 흥미로워가지고서 야, 이 배우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도 1시간이면 이 정도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그 비전공인 분들이 짰을까요? 1시간 안에 뭐 만들고 했을까요? 전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저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것이고 이거를 다 예측해서 탁 나오고 뭔가 좀 부족하면 애드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다시 뭐를 생각해냈느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저런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그죠? 초보 개발자나 코딩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의를 잘 못해요. 그 디스크립션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대화형 툴을 통해서 이 얘기야, 저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밌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학교 다닐 때, 한 몇 년 전이나 학교 다닐 때 했다. 제가 전산 전공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 전산 전공자들도 혼자 한다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심심풀이로 해서 짰습니다. 이건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는지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이거 안 보이실 텐데. 테스트 해봤어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한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세요? 게임이나 뭐 일기장, 계산기,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일기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일기를 작성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기를 읽어주는 걸 원하세요? 뭐 내용 수정하는 거 등등등등등. 그럼 제가 좀 더 아이디어를 넣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 챗GPT라는 툴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을 한 거잖아요. 이게 툴이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장벽이 비전공인 사람들한테는 개발 장벽 자체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2년 배워야 내가 간신히 뭔가를 근데 못 짜요, 막상. 2년 배워도 사실 못 짭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는 샘플 코드 잘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딱 닥쳤어. 내가 이제 아까처럼 해서 내가 주식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AI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어. 딱 하면 못 만듭니다. 죽어도 못 만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못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만큼을 좀 배우면 여러분도 그거 주식 예측 프로그램 쉽게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짤 수 있습니다. 전공인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저 같은 경우 전공이잖아요. 예전에 3개월 만들었던 프로그램 아이디어 있으면 저녁에 뚜구닥뚜구닥 하면은 하루면 만들어요. 요새 같은. 그러니까 비전공인 사람에게는 낮은 장벽이 되었고 전공인 사람에게는 이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지금 네이버에서 클로버X 그 총괄하시는 그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직원들 다 읽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툴 같은 거를. 그게 툴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오토 GPT라는 게 있어요. 챗 GPT를 넘어서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토 GPT라는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툴이에요. 아까 챗 GPT는 막 텍스트로 뭐 하고 하잖아요. 오토 GPT는 아주 더 쇼킹한, 개발자들에게는 진짜 쇼킹한 프로그램인데, 네이버 개발자들 다 이거 쓴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토마토 숙성 판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봤어요. 토마토가 얼마 숙성된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높은 가격을 맞고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썼어요. 그 정도까지만. 그랬더니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들을 분리해내요. 예. 토마토 숙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찾고 토마토의 색상, 크기, 향기 등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해 숙성 정도를 판별하고 가장 숙성도가 높은 토마토를 선별하여 출하한다. 라는 태스크를 4단계짜리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네. 네. 그거를 활용한 겁니다. 챗 GPT, 오픈 AI에 있는 그 GPT 그 API를 활용을 하고 거기다 애드온을 좀 더한 거예요. 아니, 미국에. 네.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AI 만드는 개발자들도 다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저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서 태스크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의 태스크를 엑스큐션 해줘요. 자기가. 그것도 막 자기가 그 안에 디스크립션을 막 써요. 엑스큐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서브 태스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5가지의 서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자기가 서브 문제를 또 디파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를 또 자기가 풀어요. 그렇게 해서 뭐 코드 만들어주면 코드 아까 뭐 출하하는데 다 정의해서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얘가 다 알아. 이런 세상이 됐어요. 네. 그리고 현재 태스크들이 여기 뭐가 있는지 쫙 나오고. 사실은 요거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그런 것도 했습니다. AI랑 반도체를 묶어서 하는 책을 한 권 냈으면 좋겠는데 접근을 어떻게 될지 사실 안 암담하잖아요. 제가 반도체 쪽 회사 다니지만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 거 리서치를 먼저 해야 된다는 등 AI와 반도체의 접목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등 그 디파인 자기가 다 해요. 그거 잠깐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 화면을. 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홍보하라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툴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주얼의 컴퓨터 그 비전에 관련된 툴은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그런 툴들이었다고 하면은 통계나 아니면 텍스트에 관련된 툴이었다고 하면은 비전에 관련된 툴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인텔에 있는 툴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공항에서 아니 그 뭐야 물류 창고인 장면이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이게 비정상적인 장면을 찍고 정상적인 장면을 찍어요. 그래서 비정상인 거 한 1000장, 정상적인 그 정상인 게 뭔지는 상관없어요. 여기에 불이 났든가 아니면 사람이 넘어졌다든가 물이 엎질러졌다든가 상관없어요. 비정상적인 사진을 한 1000장, 정상적인 한 사진 1000장 그냥 때려서 학습을 시켜요. 이쪽은 노멀, 이쪽은 업노멀.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을 시키면 어떤 비정상적인 게 물이라든지 뭐가 나오잖아요. 바로 비정상이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학습이 뭐 알고리즘이 자기가 개발자가 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가 여기가 뭐가 나오면은 에러라고 해라, 여기가 뭐가 나오면 문제라고 해라 정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네가 학습해. 라고 학습해서 비정상이라고 알려줘요. 이런 툴들이 많다는 거죠, 시중에. 그런데 그럼 저런 툴만 있으면 내가 다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이 그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저는 저런 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조금 배운 사람들도 저 툴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딱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 툴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그럼 뭘 배워야 될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일단 테크놀로지하고 소프트 스킬하고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술에서는 AI의 딥러닝의 뭐 디테일의 알고리즘이 어떻고 수학적인 기본이 어떻고 알면 물론 좋겠죠. 근데 몰라도 개발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 신경망에서 가지고서 뭘 할 수 있고 그쪽에 무슨 알고리즘 그 무슨 뭐가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AI가 뭔데 거기에서 뭐 통계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비전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툴들이 있고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아까 쭈루루 코드가 나왔는데 어디다 복붙을 하든 뭘 하든 거기다가 좀 자기가 뭘 하든 할 수 있겠죠. 파이썬이 됐건 C가 됐건 기본적인 내용 정도 디버깅 잘 못해도 돼요. 그래서 디버깅 아마 챗GPT 이런 걸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 에러 나면 그냥 에러문 그대로 복사해다가 챗GPT에 넣으면 에러문 다 잡아줍니다. 기본은 근데 배워야 돼요. 개발에 대한 환경의 정도,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GitHub에 가서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비주얼 그 V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건지 개발 환경 정도는 알아야 거기다 놓고 돌릴 거잖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키가 된 AI 도메인 이런 것들만 좀 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정작 필요한 거는 비전공인 분들은 그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문제를 딱 발견을 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정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이라든지 전공의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거든요. 프로블럼 솔빙이라든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디자인 싱킹, 시스템 싱킹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소프트 스킬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 그게 농업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에듀케이션이 됐건 파이낸스가 됐건 헬스가 됐건 뭐 미디어가 됐건 리테일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도메인에서 이 정도 스킬만 갖고 있으면 1인 크리에이터 요새 많잖아요. 유튜버. 아마 그거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유튜버가 버는 돈보다 이 돈을 버는 게 훨씬 쉽고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가르쳐본 학생들 거의 100%가 자기가 혼자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텔 이제 커리큘럼, 이제 인텔 얘기를 잠깐 넘어갈 텐데요. 인텔이 이제 디지털 격차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줄이자라는 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AI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AI for Future 코스라고 해서 대학생 혹은 취준생들이 AI 스킬을 가지고 더 나은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팔거나 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주는 코스가 이 코스이고요. 그 코스는 전 세계 현재 50개국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워크처럼 테크 스킬, 소셜 스킬, 그리고 캐리어 그로스 스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 흐름으로 가져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제가 인텔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전 세계에서 인텔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인식, 기초, 경험, 캡스톤, 실전 교육이라는 단계로 나가 있고요.
뭐 시간은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교육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사례를 가지고 제가 아까 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 가르쳐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1, 2학년이에요. 해보니까 챗GPT를 아는 학생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1은 그 쓴 챗GPT 쓴 학생들도 하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 썼대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생초보라고 할 수 있죠. 그 학생들이 이거 12시간 배운 이후에 나온 이게 아웃풋이에요. 네, 아웃풋인데 AI를 가지고 임상병리학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내는 자체가 굉장히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조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 임상병리학에서 병리사가 하는 업무 중에 실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래요. 확대한 다음에 요 범위 내에 있는 적혈구가 몇 개인가를 눈으로 보고 이걸 찍는데 하나씩 이 카운터기로 다다다다다다 해서 아씨 방금 지나갔네 이렇게 이 실수가 엄청 많대요. 자기가 해본 거예요. 1, 2학년 옆에 있는 거 본 거예요. 이거 AI로 오늘 배운 내용에 의하면 비전으로 이거 카운트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이 배우다가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잘한 건 뭐냐면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AI 교육을 받게 되면 그냥 생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방법론이 있습니다. AI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주제를 정할 때 4W라는 예를 들면 샘플로 그 접근 방법으로 문제 정의를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라는 걸로 해가지고서 뭘 하느냐 하면 세포 식별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병리학자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 어디서 쓰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병원이나 의료연구소나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만든 애 쫙 했죠. 예, 여기까지 본인들이 이걸 기획했어요. 물론 챗GPT나 이런 툴들의 이 보고서도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너무나 뿌듯해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교육 끝나고 나 소감이 이랬어요. 제가 파이썬은 이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파이썬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쳤는데 이 정도 기획을 다 만들어내고서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딱 한결같이 하는 말이 100% 모든 조가 다 그랬어요. 파이썬 배워서 자기 이거 하면은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를 바로 연결하고 싶다고 파이썬 배우고 싶다.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뭐 서티피케이션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후루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뭐 이런 오토 GPT나 이거 신기하셨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게티나 이런 것들이 툴이 훌륭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 메인 포인트였죠. 하나는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 때문에 비전문가가 자기 영역에서 조금 배우면 자기 영역에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디버깅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고민 크게 안 하고 장벽이 없이 바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배우면 개발자들은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자가 주도하던 이런 AI 시장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이 주도가 되는 그런 주도 시장이 된 거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 개발자들이 유튜버들보다 많아지고 예, 그냥 저렇게 쉬운데 왜 안 만들게 돈 든다고 하는데 그냥 유튜브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저걸로 해서 올려놓고 버는 게 챗GPT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돈 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설하고 전공 서적을 아마존에다가 그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올려서 거기서 돈 번 사람이 제일 먼저 번 사람이었어요. 챗GPT를 사용해서 여러분 한번 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소설 그 사람이 처음에 올린 사람이 아마존에 거기 책 올렸을 때 하루 만에 썼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인데. 소설책 하루면 씁니다. 전공 서적 하루면 씁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느라고 C 언어에 관련된 책도 얼마 전에 하나 쭈루룩 만들어 보고 반도체 AI 관련 책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하루 빡 세우면은 빡세게 하면은 저는 표지 작업까지 했었어요. 그 제너레이티브 AI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1인 개발자, 소규모에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시대에 탑승을 하셔서 본인이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아니면 이러한 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익히셔가지고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같은 팀이 있다든가 할 때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합당하다라는 게 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좀 아까 몇 가지 사이트를 됐다. 보면은요. 아까 이거 에이전트 GPT라는 게 이거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책자 만드는 화면 한번 제가 이거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예,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 가지고 줌에서 안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 요거를 제가 제가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확장으로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화면은 줌은 뭐가 보이세요? 그 내장 미러링인 것 같아요. 미러링으로 하면 되나? 해보겠습니다. 미러링이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됐죠? 네. 이놈이죠. 보이시죠? 요거가 너무 작을 테니까 화면을 조금 키워서 글자 이 정도면 보이시죠? 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백해서 처음부터 아까 제가 토마토 숙성 판별 프로그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아까 책자 만들기 더 재밌지 않으실까요?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냥 이거. 그대로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띵킹하죠. 제가 쓴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토마토가 얼마나 숙성되었는지 판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자,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형제입니다. 태스크 자기가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태스크가 토마토의 숙성 상태를 확인해서 토마토를 관찰합니다잖아요. 자기가 정의한 건. 그거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거는 하기 위해서는 웹서치도 하고, 뭐 다양한 뭐 LLM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요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태스크, 그 다음 거는 자기가 새로운 태스크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판매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토마토 선별하기 위해서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판매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라는 거를 제가 새로 태스크를 넣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태스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마토의 색상, 크기 및 향기 등을 평가합니다. 그 위에 있었죠.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또 태스크 에디트 해서 여기 이미지에서 토마토의 색상을 추출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죠, 그죠? 이거 지금 한 줄 갖고 자기가 지금 계속 정의하고 만들고 서프 타스크 만들고 혼자 다 하고 있는 건 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3.5로 빠진 것 같다. 여기다가 자기의 저 코멘트를 넣어서 그건 그만하고 다른 거 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커런트 태스크라고 해가지고서 이 전체 일 중에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태스크별로. 요번 네 번째 거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하기 위해서 뭐 GitHub 같은 데서 코드도 가져오고 LLM에서 그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웹서치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재밌죠. 요거 잠깐 멈추고 반도체 커리큘럼. 제가 이거 요새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서요. 반도체 아, 요거를 두 가지 사항에서 일단 이겁니다. 오토GPT라는 건 뭐냐면 오픈 그 소스예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서 자기 거에다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거 API를 가져다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오토GPT라는 거. 거기 그건 원래 그 만든 사람은 그걸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냥 오픈AI에서 만든 API 셋처럼 공개를 해줬어요. 그거 가지고서 이 에이전트 GPT라고 하는 걸 만든 회사가 웹 버전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게 이제 이건데 단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자기네들 거 토큰이 나가니까 토큰은 본인 거를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뎁스를 얼마 이상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원래는 막 뎁스가 5, 6, 7 막 계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스크 5개 하면 거기서 스톱입니다. 네. 그래서 잘 쓰고 싶으면 본인이 막 거기 설치해다가 오토 GPT 같은 거 설치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한 없이 막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오토 GPT 설치하기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오토 GPT도 설치하려면 어디선가 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거기 뭐부터 해야 되지? 뭐 돈은 내야 되는 건가?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GPT 설치하기 딱 누르면 거기에서 이제 막 다 알려주는 거죠. 예, 그 인터넷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은 태스크 딱 알려주죠. 예. 저는 이것밖에 안 했어요. 맥북에 오토 GPT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맥북에 파이썬 설치하고 안나콘다 설치하고 파이토치 설치하고 오토 GPT 설치하는데 여기 설치하는 방법은 쭉 어떻게 돼 있고 쫙 있죠, 그죠? 예, 파이토치는 어쩌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일의 한 50% 이상은 챗GPT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 질문은 챗GPT에서 이 정도 알려줍니다. 코드 다 만들어주고. 굉장히 신기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안 쓰셨던 거 보니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코딩 말고 다른 것도 좀 관심 있어 라고 하면은 반도체 교육 커리큘럼 120시간짜리 만들려고 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에서 A와 연관되는 걸 같이 포함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들어줍니다. 예. 어쨌든,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이런 게 시대가 이미 도달했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저런 걸 쓰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트렌드를 정부가 뭐 나와서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뻘짓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 보면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기부 이쪽에서는. 네. 굉장히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앞으로는 활용 주도 시장이 정확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텔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는 한 216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가르치는 게 한 6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굳이 배울 필요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정도로 해서 노코딩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게 이 정도까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딩을 곁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7시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여기 했던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이번에 파이썬을 가지고 해보는 시간이 있고요. 샘플 말고도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경험이라고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 데이터. AI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한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메이저 분야는. 하나는 통계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NLP, 그 자연어 처리 분야거든요. 챗GPT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 쪽, 텍스트 기반의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 예측이라든지 다양한 분석 나오는 다 이쪽이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28시간씩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론적인 내용도 좀 뎁스 있게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이 안에 뭐 윤리라든지 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했던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캡스톤하고 필요하면은 인턴십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샘플 코스로 해서 아까 뭐몇 가지가 있지만, 뭐 아까 이제 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그 12시간짜리 교육을 에다가 뭐 프로젝트 한 4시간에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예, 이렇게 해서 코딩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노 코딩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고, 이 안에 임상병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서, 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유엔이라는 사람들이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찬스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전산을 배운 애가 임상병리학에 관련된 앱을 만드는 게 빠르냐,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냐. 임상병리학 한 사람들이 AI를 배워서 뭔가를 AI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빠르냐. 임상병리학이 훨씬 잘합니다. 네, 훨씬 잘합니다. 본인 도메인이 훨씬 잘해요. 자기가 주가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AI 좀 배워서 이것 좀 만드는 게 훨씬 정밀하고 훨씬 잘 맞아요. 제가 주가 예측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못 만듭니다. 거기에 팩터가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금값하고 석유하고 주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상상을 저는 못 하잖아요. 아까 그 커리큘럼 준비에서 어느 단계에서 봤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역할이 개발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싶은가. 이제 내가 단독으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 가지 툴들을 도움해서 나 혼자 1인 크리에이터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디테일한 뎁스 있게 좀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한 100시간이든지 한 12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은 15일인가요? 예, 3주 하루 8시간씩 3주 코스가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실제로 저희가 예,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개발보다는 일단 개발자들 옆에 잘하는 친구 옆에 두고 내 분야에 이런 기획, 아까 포자랩스 같은 그런 회사처럼 해서 식용음악. 그런데 걔는 이쪽을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이거 알려주고 해가지고서 걔랑 같이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은 사실 열 몇 시간, 20시간, 대학으로 따지면 한 학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대학은 이제 인텔이랑 같이 협업을 맺어가지고서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이 커리큘럼을 도입한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데는 식품영양학과에서 AI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도메인의 내용들이 쭉 보니까 AI를 활용한 뭐 잔반 처리 최소화, 아니면 그 영양사분들이 일하는 그 장소의 위험도 판별, 그리고 애들이 항상 요새 그거 많잖아요. 그 뭐가 맛이 없다든가 막 피드백 이런 거 주는 것도 되게 이슈래요. 그리고 다 읽는 것도 스트레스고. 딱 스캔해가지고 뭔지를 요점 정리만 딱 해서 리포트아웃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경영학과도 들어갔고, 예, 임상병리학과, 뭐 식품영양학과, 예, 그다음에 실용음악과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텔에서 뭐